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포트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은 오늘부터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집중과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은요, 역시나 반도체인 것 같고요. 회피는 건설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60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더 못 갈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하이닉스 목표가는 100만 원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 리포트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밸류에이션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관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로 좀 많이 봤습니다. 자산 가치를 두고 뭐 1점 몇 배에서 뭐 0점 몇 배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를 그리면서 좀 평가를 했었던 건데 지금의 사이클은 이익이 굉장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ER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보통 대부분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곤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민다는 개념에서 100만 원과 17만 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 지금 1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회피 섹터로 건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 건설주는 또 철저히 소외가 되어 있죠. 네, 이제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증시랑 건설이 같이 가는데 지금의 이제 정권에서의 포인트는 건설보다는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게 출범 초기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측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가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건설 쪽은 역시나 뭐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이분법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건설 쪽에서도 안 좋은 쪽은 이제 주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주도했었던 현대건설의 원자력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동산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주택 위주의 매출 파일을 믹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뭐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 됐다 하면서 무언가 공급 정책이나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또는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적인 기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빠르게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직 그러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피 섹터로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는 다소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리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 오늘도 역시나 같은 뷰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소부장보다는 반도체 투톱 하이닉스를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안에서 하나솔루션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이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간 이유는 미국 증시에 이제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솔루션 얘기할 때도 최근에 퍼스트 솔라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퍼스트 솔라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의 컨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역시나 퍼스트 솔라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 있는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 모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들고 계신 분들, 태양광 쪽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아쉬움이 드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좀 약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드리자면은 그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그 케미칼 쪽에서 나와요. 요즘에 안 좋다 얘기 나오는 석화 이쪽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미국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나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겠죠. 근데 석화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구조조정, 석화업계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해서 좀 줄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의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태양광 쪽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랑 조선은 가져가고 계십니다. 반도체 비중이 35%로 가장 크고요. 조선 그리고 방산을 편입 제외를 하셨고 뷰티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25% 비중을 확대한 상황인데 뷰티를 넣으신 이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10월 화장품 잠정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꽤나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중에 뭐 살짝 올랐다가 뭐 또 매물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화장품 전체 파이로는 YOY로는 좀 빠졌습니다. 예, 13.2%로 7.59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지역별로 좀 보았을 때는 미국은 성장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1.62억 달러로 YOY로 22% 가까운 성장이 나왔고요. 그럼 어디가 좀 부진했냐면 유럽도 좋았고 중동도 좋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 쪽에 있는 수출 비중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북미향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출 데이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분명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였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여름 때부터 항상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 그럼요, 키워드로 네. 좀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관세에 대한 그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름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연말을 바라보면서 뷰티를 살짝 담아볼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께서 SNS에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사서 공개를 또 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열풍, K뷰티에 대한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뭐 오늘 AI나 휴머노이드 워낙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을 좀 뺏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해서 신규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뷰티가 이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속에 포트 안에 넣어주셨고요.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역시나 하이닉스인 것 같고요. 네. 뭐 하이닉스와 전자 뭐 같이 가져가는 게 좋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디램 가격 폭등에 네. 대한 수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종목들에서 보았을 때는 JNTC라고 JNTC. 지금 네. 제가 아침에 들고 나오면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그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트남 쪽에다가 HDD 유리 플래터 공시에 200억 정도 증설을 하겠다 이게 있었는데 정정해가지고 340억, 330억으로 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증설을 더 많이 한다는 것, 50% 가까운 증설을 한 이상이죠, 사실. 네. 50% 이상의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부분에 AI 데이터 관련해서 이 부분의 시장이 분명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JNTC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소부장 안에서는 JNTC를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약바이오 섹터 봤을 때 가장 대장격인 알테오젠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오늘 다시금 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차장님 역시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네요. 네,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을 먼저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 하이닉스 보듯이 지표처럼, 바이오에서는 네. 알테오젠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머크 그 3분기 매출액 중 절반 정도가 그 키트로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테오젠을 살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지금까지 굉장히 절대적 수익률이 약세입니다. 그럼요. 네, 천을 진작에 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막 못 가고 있죠.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살짝 힘을 냈습니다만 가다가 좀 많은 그런 그림도 좀 나왔고요. 정부에서도 좀 코스닥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수급적인 지원 사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 뭐 코스닥 투자를 뭐 독려하는 어떠한 뭐 제도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이뤄진다고 하면요. 코스닥에서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까지는 수급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넣어보자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련해서 짧게 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네. 전력이 계속 좋지 않습니까? 전력 쪽에서 비나텍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나텍이요. 네, 이것도 한 번씩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 보통 이제 그 수소 관련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매출을 내는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올해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수소전지, 연료전지 개발 기업에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올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블룸에너지와 어느 정도 좀 동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수소 밸류체인에는 역시나 뭐 두산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비나텍 이 정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기존에 단순하게 이런 커패시터라고 하는 주 전원 차단 시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이 제품인데 이것을 그냥 매출을 내는 게 뿐만이 아니라 종합 전력 기업으로서의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도약이 내년부터 좀 거의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블룸에너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대만 쪽에 있는 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향의 매출도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반도체와 전력, 이 전력적 사이클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비나텍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도 비나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비나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차장님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택중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